이렇게 기다리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식물이 남마른 새가 듣고 밤마른 쥐가 듣는다가 아니라 남마른 풀이 듣고 밤마른 나무 앞에서 풀 앞에서 제가 인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창조에 대한 계획이나 작정을 갖고 계셨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이 움직이는 법칙이나 본성을 보완하시고 성경에 다 해석을 담아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또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과학이나 학문하는데 그 각 정보 분야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늠하는 지혜는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한봉 교수님이 전화하셨을 때, 아, 그래, 성경에도 식품 영양학적인 어떤 이제 그 진리가 서로 식품 영양의 진리가 성경에 합당하다는 것을 설명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식생활에서 인천 과정,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식품들이 영양 생리학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식품 재료의 특성이라든지 영양소의 대사 등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환경 문제와 함께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읽으셔서 창세기는 잘 많이 읽으시니까 많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문화명령과 함께 처음 허락하신 것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입니다. 근데 이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완전 채식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그 밭의 채소를 이제 먹는데 단지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는다. 그래서 이제 노동을 통해서 채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조금 육식이 되는데, 그래서 동물을 먹되 모든 것을 다 먹지는 못하고 특히 그 동물의 기름과 피는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허락하신 식품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은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 곡류, 채소류, 과일, 견과, 여기 나오는 것 중에 대부분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고, 또 식물을 잘 먹으면은 정말 교수님께 좀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파가능이라는 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그 알몬드 같은 거 그런 건데, 요즘 새로운 번역에서 뭐 감복숭아로 번역한다고 그렇게 돼 있고, 동물성 식품은 이제 굽이 갈라져 쪽발이고 새김질하는 그런 거를 먹으라고 처음에 말씀하셨고, 조류는 이런 부정한 것들 외에는 다 먹을 수 있고, 어류는 비늘과 진동이 있는 거, 기타 동충과 유제품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육식 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이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뭐 일부 학자들은 그래도 옛날대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 아니다 이미 폐지되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아주 놀라는 신학자들 사이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 식품 재료의 특성을 보면은 일단 그 공유는 환경 적응성이 강하고 특히 단위 면적당 생산이 아니고 수율이 높고 맛이 특정한 맛이 없고 담백하기 때문에 상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되고 저장이나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차 가공만 해도 식량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모든 그 지역에 그 나라의 그 기후와 풍토에 맞는 공유는 하나씩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허락되어 있고, 또 비교적 값싼 이제 그 식품으로서 충분한 우리 필요한 에너지, 기본 영양소들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 특징이 당질 함량이 높아서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단백질 함량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100g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주로 공유는 한 350칼로리 정도를 우리들에게 공급해주고,
단백질이 10% 근처에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직이 주로 당직식품이니까 당직이 많이 들어있고 섬유소가 많은 것이 또 특징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곡류는 보시면 주로 이제 그 배유 부분에 전분이 많이 있고, 배아 부분에는 지방이나 비타민이나 단백질, 무기질, 배아 부분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과피 부분에 단백질하고 무기질, 또 비타민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맨 가에는 섬유질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깎이느냐에 따라서 섬유질이 얼마나 확보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채소는 대표적으로 수분 함량이 많은 그런 식품이고, 각각 나름대로 이제 고유한 풍미가 있기 때문에 채소 나름대로 먹다 보면 상당히 식욕이 증진되고, 양질의 함량은 적지만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식품이 되고, 특히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장의 기능을 도와서 변비 해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성분 자세히 보시면 수분이 거의 90% 가량 있고, 섬유소 함량이 상당히 많고, 당질 함량이나 이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열량이 100g을 먹어도 칼로리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아까 곡류가 100g 먹으면 400칼로리 정도 되는데, 배추 이런 거는 뭐 한 20칼로리 정도, 20대 1 정도의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과일류 같은 경우는 수분은 한 80%, 그게 채소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이제 씹었을 때 즙이 많고 색이 첫째 이쁘고 향기가 많은 것이 이제 특징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당분하고 유기산이 많기 때문에 먹었을 때 뭐 기분이 좀 전환된다든지 아니면 피로가 회복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단맛이 이제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전분이 이제 분해되어 가지고 포도당하고 가당이 생기면서 단맛이. 제가 이거 이제 말씀드릴 때 우리 그 어릴 때 그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가지고 가는 사과 있지 않습니까? 생각 안 하십니까? 해수욕장에 가서 던지고 놀다가 나중에 그 먹던 사과가 그런 사과는 전분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허벅한 맛이 있다가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분해되어가지고 포도당 가당이 많으니까 그 부사나 아니면 국강이나 홍옥 같은 이런 맛을 주게 됩니다. 역시 비타민이나 물질 같은 것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분 함량이 높고 채소보다는 당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열량이 채소의 한 3배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과일 먹고 살 뺀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의외로 과일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보기보다는 칼로리가 높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쌀 100g으로 밥을 이렇게 지으면은 밥 한 공기가 되는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귤 아주 작은 게 100g입니다. 그래서 요게 100g이라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사과 같으면은 사과가 우리가 요즘 보통 먹는 사과는 200g이 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 먹으면 100칼로리가 훨씬 넘게 되기 때문에 의외로 과일이 생각보다는 많은 칼로리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콩인데, 콩기는 뭐 예두나 팥, 녹두, 남낭콩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콩이 또 이제 곡류랑 비슷하게 환경에 적응성이 좋고, 그 다음에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배하기도 쉬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제 뿌리오 박테리아가 같이 기생하기 때문에 땅을 비옥하게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상당히 질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100g당 단백질 함량이 아까 그 탄수화물 같은 게 한 10몇 % 정도 있는데, 콩은 36%, 이게 소고기보다 훨씬 높은 퍼센트입니다. 칼로리는 거의 쌀하고 비슷한, 곡류랑 비슷한 그런 칼로리지만 다른 칼슘이라든지 철이나 칼륨 같은 이런 영양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대두 같은 경우에 아이소플라본 같은 이런 특수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폐경기 이후의 골다공증 치료나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한국 사람들이 그 식사가 한식이 세계의 영양학자들이 공정한 굉장히 영양가가 완벽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웰빙 음식으로 하는데, 하나 부족한 게 칼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서 문제가 심각한데, 서양 사람에 비해서도 우리가 칼슘을 엄청 안 먹는데도 의외로 골다공증 환자가 또 퍼센테이지는 낮다. 이유가 뭐냐 해가 쭉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콩에 그다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콩을 많이 먹기 때문에 콩이 칼슘이 빠져나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족한 면들을 많이 보완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콩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고기인데 이제 주로 우리가 골격근을 식용을 하고 수분이 많고 단백질은 한 20% 그래서 곡류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아까 콩은 한 30몇 %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육류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질 좋은 단백질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하나 근육 이런 간이나 심장 주위에 축적된 지방은 주로 중성지방이고 뇌나 신경계에 많이 들어있는 콜레스테롤과 인지질입니다. 성분 자세히 보시면 수분은 한 이런 정도 되고 단백질 함량이 곡류보다 조금 높은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부담 함량이 많다는 거예요. 부위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리고 100g을 먹었을 때 주는 열량은 곡류보다 훨씬 낮은 수분 함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먹은 것이 100% 전부 다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에너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한 1 내지 9%는 그냥 바로 배설되거나 박테리아가 사용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소화되지 않는 에너지라고 소화되고 나도 그 다음에 대사 끝에 소변이나 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열이나 이화작용을 통해서 발산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뭐 오징어 같은 거는 씹으면 힘이 많이 들고 두 번씩 편하게 이렇게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게 먹고 소화될 때까지도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식사량 전체 소모하는 칼로리 한 10% 정도는 우리가 먹는 일을 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먹고 소화하고 대사시키는데 그래서 정작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한 40%. 그래서 주로 이제 기초 예산은 활동 에너지에 쓰고 그리고 남으면은 그다음 저장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에 주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이제 당질, 지질, 단백질이 되고 지질이 분해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되고 당질은 포도당이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전부 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이 에너지를 준다는 것은 결국 한 곳에서 만난다는 건데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T셀 회로를 거쳐서 쭉 가다가 그 ATP를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이제 그 당질 같은 걸 먹게 되면 마지막에 포도당, 글루코즈로 이렇게 분해되게 되는데 그 포도당 당질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 당질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내 몸 안에 당질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지방이 합성되어서 지방 조직이 지방으로 이렇게 체지방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이 이점이 뭐냐면은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당질보다는 그람당 그 축적되는 칼로리가 2배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작은 분량으로 많은 칼로리를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자기의 체중을 다리가 이렇게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이게 지방이 아니고 당질, 글리코겐 같은 걸로 저장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한 2배, 1.5배 내지 2배의 덩치를 가지고 다리로 내 몸무게를 지탱한다면 인간이 직립하기는 어려웠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런 것까지 아주 섬세하게 디자인을 하셨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먹었을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먹은 게 좀 부족하다 이러면 이제 간에서 케톤이 나와서 첫 번째 에너지로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FFA가 프리페리에시도 유리지방산인데 유리지방산이 근육에서 에너지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혈액에 있는 글루코즈, 포도당은 주로 이제 그 뇌라든지 그 다음에 적혈구가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이제 많이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 조직에 1차적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든 뭐든지 많이 먹으면 일단 이렇게 이제 그 TG 중성지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필요하면은 이게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어서 혈액을 통해서 간에 이용되고 나면 남는 거는 가서 다시 간에서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 가지고 쭉 나와서 이용되고 또 남으면 가서 이거 그 중성지방을 합성하게 됩니다. 지방산도 마찬가지로 나가서 이용되고 나면 또 다시 간에서 TG를 만들어 가지고 VLD를 통해서 쭉 가서 또
저장이 남는 것은 저장이 되는 이렇게. 그래서 탄수화물을 우리가 포도당을 먹든지 지방을 먹든지 마지막에 많으면 결국 지방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고지혈증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사회 건강 문제가 되는데, 한국 사람이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서양 사람들 같이 고기를 많이 먹어서라기보다 우리가 밥이나 수제비, 국수 같은 이런 탄수화물 식품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포도당이 되면 이게 파이루빅 애시드를 통해서 아세틸코헬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면 일로 가는데, 이제 그 에너지가 필요 없으면 저장으로 가니까 이렇게 지방산이 만들어져서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축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뽑아서 조사하면 우리가 중성지방이 많은 것이, 한국 사람들이 중성지방이 혈액에 높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우리가 밥 같은 걸 많이 먹어서 그렇게. 그래서 보통 분들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고기 같은 거 안 먹는데 뭐 지방 수치가 높고 이렇게 말하는데 밥을 많이 드시나 물어보면 거의 밥을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든 빵을 먹든 고기를 먹든 무엇을 드시든 간에 일단 필요 이상으로 먹었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 그래서 지방으로 축적되려고 가려고 하니까 허리에 가려고 이래서 간에서부터 가다 보니까 혈액 중에 이제 많이 이렇게 지방이 있어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먹으면은 직접 식이섬유가 뭐 혈당을 상승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냥 백미보다 현미쌀밥을 먹게 되면 위에서부터 그 껍질이 조금씩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소화가 돼야 되니까 천천히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상당히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서 일어나는 사고가 방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식이섬유가 장 내에서 발암물질을 흡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식이섬유가 있는 곳에서는 물이 많이 글로 가기 때문에 희석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장 볼륨을 많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배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접촉 시간을 단축시켜요. 그러니까 발암물질이 어느 장벽에 가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작업 좀 하려는데 바로 그냥 수돗물이 싹 내려오니까 떠내려 가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상이 이거 식이섬유가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양은 많이 먹어도 우리가 그 식이섬유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가 먹으면은 같은 풀이라도 소는 분해를 하니까 포도당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먹으면 그냥 그대로 덩어리째로 가는 거예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장 운동을 촉진시킵니다. 변비를 개선. 그래서 이게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은 위장 장애를, 아마 제가 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보리밥 뷔페 가서 야채 많이 드시고 나면 굉장히 좀 거북함을 느끼실 겁니다. 소화가 더디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막 여러 가지 물질들을 흡착해가지고 흡수가 잘 안 되게 하면서 너무 많으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질도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과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것이, 영양소도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 간에서 만들어지면 쭉 이렇게 가가지고 이용되고 나면 전부 다 이렇게 대변으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이렇게 장간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이섬유가 그것을 이제 방지시켜주고 콜레스테롤 흡수되는 그 자체도 나아가지고, 그 다음에 장에서 단수 지방산을 형성해가지고 콜레스테롤 합성되는 것을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지방이 필수 물질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고, 그 다음에 특히 필수 지방산의 근본으로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체조직을 형성한다든지, 특히 이제 비타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용성 비타민하고 수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녹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이 있어야 같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과 기관을 도와고, 어떨 때는 우리가 몸에 체지방이 있어서 거북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앞배, 우리가 말하는 똥배라는 그게 없으면은 이 내장이 굉장히 보호받기 어려울 겁니다. 쿠션 역할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운동 같은 거 하다가 잘못하면 장 파열을 일으킨다든지, 뭐 강한 태클 같은 건 엄두도 못 낼 건데, 이
똥배가 약간 있는 것도 신의 연초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이제 많은 거는 좀 아니 약간 있는 거. 그다음 지방은 크게 이제 우리가 식물성 기름하고 동물성 이제 기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지방산이 많고 동물성 기름은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이 포화지방산이 많은 것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고 그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상온에서 액체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유하는 기름 유자선 식용유 중에 뭐 참기름, 콩기름, 카놀라유, 요새 뭐 포도씨유, 올리브유 그런 전부 다 우리가 볼 때 지금 액체면은 전부 다 그게 이제 그 식물기름이 주로 불포화지방산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포화지방산이 많을 때 동맥경화나 심장병, 암 같은 것을 이제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 포화라는 것은 그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탄소는 결합선이 대개인데 전부 다 그 완전하게 이렇게 이중결합이 전혀 없는 것을 포화지방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중간중간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는 것을 불포화지방이라. 그래서 다가 불포화지방이라는 불포화지방에서 하나 있으면 한 개 있는 거, 두 개면 두 개, 세 개 이상이면 이제 많다 이래가지고 다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산소가 쭉 이렇게 많기 때문에 번호를 붙여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붙이냐면 COH가 아닌 이쪽 거를 그 알파 탄소로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끝은 알파요, 그 다음에 오메가 되죠. 그래서 이게 오메가 탄소가 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메가3라는 것은 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지냐면, 끝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탄소의 이중결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라 하고, 만약에 여섯 번째에 시작되면 오메가6, 오메가9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손혜수 교수님이 열심히 팔고 계시는 거, 그 무슨 기름이라더라 물개기름.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런 걸 안 믿기 때문에 하나도 산 적이 없어요. 그냥 저희 소시는 반찬이나 잘해서 먹자 이기 때문에 하나도 산 적이 없는데 또 나중에 또 테러당하나. 근데 오메가3라는 3는 일단 이제 혈전을 이렇게 잘 안 만들어주고 그다음 혈압을 낮추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런 기능이 있는데. 혈전을 잘 안 만들어서 혈액 응고를 잘 안 시키는데 계속 혈액 응고를 안 시킨다고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럼 그때는 혈액이 응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지혈이 될 건데 지혈이 그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적당량 잘 드시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오메가3나 이런 이제 거는 뭐 이제 등푸른 생선이나 식용유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거 공급받으면 한국 사람들 특히 부산 사람들의 식사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정도 그 생선 반찬을 먹고 그다음에 매일 한두 숟가락 정도의 그 식용유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일주일에 여러분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생선 안 드시는 분 거의 없죠.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생선이 첫째 육고기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약합니다. 왜? 그 조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전 처리하는데도 굉장히 이게 육고기보다 피곤해. 육고기는 살아서 바로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생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부들이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덜 드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우리가 평소에 그런 정도만 먹어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을 정도니까 굳이 뭐 오메가3를 사서 먹어야 되는 계속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 참 부담스러운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또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나쁜 이제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데 제가 왜 태어났나 생각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체 성분입니다. 그래서 뇌나 신경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되고 특히 이제 그 구조가 기본 구조가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성호르몬이나 비타민 D나 담즙산 합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과잉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이게 많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이 상승하게 되고 요런 상승하게 되면은 요런 이제 그 질병을 많이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은 달걀, 노른자 이런 거 좀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오징어, 새우, 가재, 명란, 내장, 뭐 쇠기름, 버터 이런 데 많이 있다 이라는 거. 저는 이제 새우에 대해서는 조금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도 새우 1년에 몇 마리 드십니까? 왕새우. 뭐
뭐 기억이 잘 안 나신다 아니면 근데 우연히 뭐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내가 새우를 만났다. 저는 굳이 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뭐 그냥 그 한두 마리 먹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요거 너무 먹고 싶는데 내가 참으려고 하니까 생기는 스트레스가 올리는 콜레스테롤이 더 높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거는 먹자. 단지 이제 뭐 잔새우 꼬불꼬불 있는 그거를 막 숟가락으로 퍼먹는 이런 거는 좀 곤란하겠지만 왕새우는 그다음 가재 우리가 가재 뭐 먹고 싶어도 잘 안 먹습니다. 비싸서 우연히 뭐 그런 식당에 초대받았다. 많이 먹으면 안 되네요. 근데 많이 먹을 우리가 재력이 없잖아요. 거의 매일 먹는데 조심해야 되겠네요. 교수님, 좀 나눠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 그리고 이제 명란 같은 이런 거는 이제 알이 쫙 박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래도 내가 이제 오늘부터 달걀 나오면 노른자만 빼고 흰자만 드시려고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콜레스테롤을 그 극단적으로 이렇게 제한해야 된다는 사람도 한 300mg 이하를 먹으라 이렇게 처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달걀 노른자 한 개에 보통 한 콜레스테롤이 한 260mg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 말은 달걀 노른자 하루에 달걀 한 개 정도는 괜찮다 이런 얘기가 해요. 그래서 달걀도 의외로 그 콜레스테롤은 문제가 있지만 달걀이 가지고 있는 그 질 좋은 단백질은 어느 다른 단백질 식품을 따라올 수 없거든요. 우리가 점수로 치면은 달걀이 100점이면 소고기, 그 비싼 소고기는 그런데 전체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구성비를 보면은 69년에도 아까도 우리가 공주 이런 데 상당히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12.5%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많이 증가한 건 뭐냐면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음으로써 이게 7.2% 쭉 와가지고 20%를 3배 정도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나 육고기를 많이 먹은 것이 결국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게 된 것이냐면 그게 아니고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요 산화 원인도 따라서 우리가 1920년대 이럴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고 또 체력도 안 좋고 잘 못 먹기 때문에 주로 이제 결핵이라는 기관지, 위장질환 이런 것을 많이 알았고 1980년대에 지나면서 이제 경제개발이 끝나고 경제 수준도 좋아지면서 이제 많은 것을 먹게 될 때 사망 원인 암이나 뇌 심혈관 질환, 당뇨, 당질환, 고혈압 같은 이런 질환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계청에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요런 1, 2, 3, 4에 속하는 이런 질병들의 위험 가능인자 결국 뭐냐 보니까 공통분모가 있더라. 비만. 그러니까 뭐든지 밥이든지 빵이든지 고기든지 기름이든지 많이 먹으면 일단 다 비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질 섭취가 많았다. 우리가 동물식품을 많이 먹으니까. 그 다음에 옛날보다 식이섬유질은 작게 먹어야 그 다음에 짜게 먹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야채를 적게 먹으니까 비타민 유지가 감소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질병들을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아까 정벽감 교수님이 유방암 발현하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가 있고, 안 그런 아이도 있더라지만은, 이제 그 유전적으로 그렇다더라도 우리가 이제 인간은 환경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 섭식 같은 것이 달라짐으로써 상당히 이제 유방암의 발병도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아까 들으면서 생각했고 비만한 사람들이 유방암 발병률이 높았다는 그런 이제 역학 조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이고, 단백질 같은 우리가 이제 단백질 힘을 내기 위해서 먹는다. 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식당에 가면은 일단, 고기 몇 인분 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밥하고 같이 시키려면 벌써 이제 종업원부터 싫어하고, 대접하는 사람은 굉장히 짠돌이 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이게 이제 몸 안에 이제 아미노산 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제 내가 체감액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한 물질을 만들 때 가고 그 외에는 요게 이제 그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인데 요 아미노기를 간에서 떼어내가지고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들어서 소변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단백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요쪽만 남으면 이거는 이게 탄수화물에서 온 건지 단백질에서 온 건지
하나 또 뭐, 지방에서 온 건지 표시도 안 나는 그런 데 존재가 여기 와서 그 ATP 에너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남으면 이제 포도당으로 가든지 지방으로 가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과도하게 먹어서 이쪽으로 일단 넘어왔다 이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단백질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고 오히려 간에서 암모니아 처리를 해서 요소를 만들어서 통합해서 소변을 만들어서 나가니까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이게 많이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니까 간이나 심장이 오히려 피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도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단백질 같은 거는 고기 같은 거는 특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필요한 양 이상이면은 다 2m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게 수제비나 국수나 똑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육고기를 많이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소변으로 이제 많이 나갈 때 칼슘 같은 걸 많이 끄집고 나가는데 같이.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은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설되니까 뼈가 약하게 될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그 곡류, 두류의 영양 성분 몇 가지, 이거는 육류입니다. 보시면은 100g당 칼로리는 요건 한 요런 정도 200그 근처고 곡류 두류는 350그 근처입니다. 단백질은 한 10% 정도 되고 이거는 20% 근처의 반면에 지방은 아주 적은데 지방이 이제 또 이렇게 한 10%, 그다음에 이런 걸 19.5%, 삼겹살은 30% 가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방이 엄청나게 이 육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육류가 좋을지 몰라도 그 외에는 하나 득될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께 조선일보에서 그린피스에서 몇 가지 사진을 이렇게 내면서 한 거를 제가 따왔는데 소고기 때문에 지구촌 허파가 망가집니다. 그린피스 관계자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이제 목축 같은 방목을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옛날같이 뭐 카우보이 시절에 있는 목장이 아니라 아주 크게 하니까 열대우림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그냥 방목을 한다든지 그래서 벌채를 해가지고 대형 목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식생활 습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교란시킬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대 축산업은 굉장히 대형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광우병 때문에 가끔씩 그 축산업 하는 공장식 농장 보셨을 겁니다. 조그마한 움직일 수도 없는 조그마한 아파트에 소갈이 이렇게 딱 그냥 넘어지지 않도록 다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소에게 여러 가지 이제 곡물 같은 걸 많이 주게 되면은 그 곡물을 키우기 위해서 관계수 같은 거, 농지 같은 걸 많이 이렇게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도 많이 들고, 방목지도 자연적으로 많이 들게 되고,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결국은 사료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충물의 여러 가지 배설물 같은 걸 처리하다 보면 수질 오염도 심하게 되고, 대기 오염도 심하고, 또 토양이 함께가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물을 이동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물 소모량을 보시면은 같은 분량의 소고기를 만들 때 드는 물은 땅을 만들 때 드는 물은 12배라고 그 다음에 감자를 만들 때 64배, 토마토를 만드는데 86배가 된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물 부족해서 난리가 났는데 어차피 나중에 가서 아까 제가 암모니아 처리하고 나면은 그게 뭐 감자에서 오고 빵에서 오고 다 똑같은데 소고기를 우리가 먹을 필요가 없는데 이제 가게 먹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지구촌에서 지난 50년 동안 인구는 한 2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 소고기 생산량은 4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방목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식량이 많이 부족하다. 인간이 먹을 거라. 그래서 생산 수율로 보면은 소고기 한 명 먹을 수 있는 땅에 곡류나 야채를 가끔 20명 내지 많게는 30명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소고기를 먹어야 되면 그 땅을 어떻게 쪼개서라도 우리가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외에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좀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로 해놨나? 그래서 이제 한국인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 정도만 먹으면 충분하다 하는 것을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인데, 곡류 및 전분류는 우리가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1회 분량을 밥 한 공기 정도예요. 밥 한 공기 아주 큰 밥그릇이 아니고 보통 식당에서 고슬고슬하게 얌체같이 큰 그런 거 한 공기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4 내지 5회 이렇게 청년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사람 한 5번,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3번, 우리는 한 4번 정도.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간식 조금 하나 정도 먹어라. 이런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소나 과일류를 하루에 6번 내지 7번 먹으라니까 보통 이제 생야채 60g, 김치 60g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1인용 접시에 담아주는 그런 분량이에요. 그러면은 야채 반찬을 밥 한 공기에 야채 반찬 한 2-3가지 먹으면서 동물성 식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먹는데 육류는 60g 정도면 맞다. 이렇게 소고기 60g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보통 집에서 불고기 한 점 이렇게 딱 떼면 한 10g 정도 생각해요. 그러면 한 6점 정도가 60g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여자들은 그 정도가 맞다 생각하고 이제 남자분들은 많으면 10점 정도만 한 끼에 드시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완전한 식품은 없기 때문에 육류 하나만 이렇게 먹는 거는 전부 다 섞어서 하나씩 이렇게 먹는 것이 좋고, 그래서 아침에도 고기, 점심에도 고기, 저녁 때도 고기보다는 아침에 계란 하나 구워 먹고, 점심 때 뭐 고기나 먹으면 저녁에는 뭐 생선이나 두부 이런 식으로 섞어서 먹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먹는 양이 의외로 그렇게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한 명 앞에 한 2-3인분씩 시켜서 먹고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꽝이라는 겁니다.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밥 한 공기에다가 야채 좀 먹으면서 고기를 조금 먹는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식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칼슘이 부족하니까 매일 우유는 한 잔 정도씩 드시는 것이 뼈에도 좋고, 우유 먹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요구르트나 아이스크림이랑 다 우유에서 만드니까 상관이 없다고. 위에 있는 이거는 되도록이면 적게 먹으면 좋고, 이런 반찬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이건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요 3가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한국인을 위해서 가이드라인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 덩치도 작고 하니까 뭐 적게 먹고, 혹시 뭐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뭐 훨씬 많이 먹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제가 미국인들을 위한 안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육류나 콩을 5 내지 7온스를 먹어요. 7온스는 아주 많이 먹는 그릇,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그릇이거든요. 1온스가 대충 한 30g을 치면은 150g 내지 200g을 하루에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유도 아까 그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우유 3컵 먹고 과일, 채소. 그래서 거의 우리랑 비슷하고, 곡류도 6 내지 11온스 이렇게 1온스가 빵 한 조각이니까 한 번에 빵 한 2-3조각 이렇게 먹고, 시리얼 같은 도 이제 그런 컵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결국은 가장 건강에 좋다는 것은 뭐냐면은 곡류나 채소나 과일 같은 이런 것을 주로 먹으면서 약간 이렇게 육류를 얹어 먹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이제 식사 패턴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주 오래전에 벌써 출애굽께서 말해주신 거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그래서 그냥 물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불에 구워 먹다 보면은 우리 숯불구이 같은 거 하면 지방이 쫙 다 흘러내리지 못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성 기름을 많이 안 먹어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팔레스타인 그쪽에 사람들이 이런 빵 같은 거 이런 거 자기들이 주식이었지만 우리 같으면 이제 밥하고 먹는 거죠. 쓴 나무, 우리는 야채류 아닙니까? 야채류 같은 거 먹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이제 불에 구워 먹고,
당연히 냉장고가 없으니까 아침까지 남겨두면 돼요. 그래서 아침까지 남은 것을 불살라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남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몇천 년 전의 말씀인데 오늘날 적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제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기를 구워서 밥에다 아니지 쓴난 먼저 상추나 이런 거를 하나 상추나 깻잎을 얹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고기를 얹어서 먹으면 딱 성경적인 식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참 이렇게 성경적으로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여력이 되면 우리의 식생활 문화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나 저는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우리가 동지 팥죽 같은 걸 먹고 나면 먹을 때 옛날에는 막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전부 다 워낙 기독교적인 집안에서 자라셨는지 그냥 고시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설주나 벽에 이렇게 뿌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이 귀신을 쫓는다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생각했는데, 그럼 그게 이 당시 출애굽 당시의 어떤 배경하고 비슷하다 치면은, 그럼 팥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혹시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도 따라 들었는가? 아니면 그냥 중간에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나 이렇게 남방을 통해서 올 때 그냥 음식 문화만 왔는지, 그런 것도 참 이제 궁금하다. 우리가 좀 연구해봐야 돼. 그런 이제 연구 과제는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저는 이제 조금 생각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지혜 같은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설명하고 교수님들이 다 알아듣게 제가 설명할 수는 전혀 없는 것인데, 단지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학문 연구를 하다가 우리 전공하고 이게 참 잘 맞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그만 면이 질린 걸 보면 그 나머지도 다 질릴 수 있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겁니까?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 내가 식품 영양학을 전공했을 때 볼 때 그 말씀들이 정말 비추어서 참 지금의 우리의 지식으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성경의 말씀이 내가 다 정명하지 못하는 것도 정말 진리인 것이다.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냥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내가 성경을 막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냥 믿자. 믿음이 이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믿고, 그다음 내가 이렇게 볼 때, 이게 정말 전 성경의 말씀하고 내가 하는 학문하고 참 맞구나 이렇게 할 때, 이제 내랑 비슷한 근처에 있는 전공이 비슷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라든지 말씀을 좀 전할 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이 정말 맞다. 내가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학문 연구를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심 비타민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더 많은 우리 교수님들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시간이 좀 더 여유 있게 진행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근데 지금 아마 총학이 여기에서 무슨 발대식을 한댔어요? 농활 발대식을 한다고 해서 아마 시간이 6시에 정해놓은 모양인데 좀 기다리려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지만은 리스폰스 하실 우리 논자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을 해 주셔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한 교수님부터 신길 교수님, 강진일 교수님 차례대로 한 가지씩만 질문해 주시고, 제주복집에 모두 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분 다 아주 연구자에서 오랫동안 다뤄왔던 부분을 갖다가 아주 쉽게 또 재미있게 유익하게 제가 정보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병 교수님에게 제일 궁금한 거는 맨 끝에 이제 또 재미있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끝내셨는데, 콜린스 박사가 한 이야기, 바이올로지컬 이퀴벌런트 오리지널 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흔히 이제 유전자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고 하면서, 심지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격에 내는 모든 것들도 나타났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죄에 대한 유전자가 그 있겠는가, 그것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이제 그 연구 정답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그 의견을 듣고 싶은 생각에서 질문 드립니다. 네, 답을 해주십니다. 한번더님 그런 건 없겠죠. 뭐 죄에 관한 유전자는 없는데 이 사람이 아마 콜린스가 얘기한 거는 모든 사람의 유전자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이 태어날 때 자기는 뭐 교만한 사람들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태어날 때 모르지만 우리가 원죄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처럼 유전자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이 사람이 그 아담이 지은 원죄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유전자, 우리 갖고 있는 유전자 자체가 다 이미 죄성을 갖고 있다는 뜻은 되겠죠. 그렇지만 특히 뭐 죄를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은 네. 그 다음에 우리 신 교수님, 사례대로 한 가지. 네, 감사합니다. 네, 참 흥미로운 이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은 정보도 많이 듣고 좀 상상도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좀 무조건 좀 황당하기도 하고 뭐 신문 안 거 가지고 뭐도 가지고 뭐 다른 나라하고 뭐 하니까 도무지 이걸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런 모르겠는데 근데 발표하신 거하고 쓴 것은 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뭐 골자만 발표를 하시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게 식물이 사랑을 하고 또 이제 암주가 수주가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아름답다 또 열렬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식물이 자기 이제 열매를 주로 열매를 남기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도 구수하고 또 다른 불순물 이걸 다 제거하고 침자라고 위태로움을 다 제거하고 이런 이제 과정도 지적을 하면서 참 놀라움을 자아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어떤 것은 이제 종족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어떤 분신 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본능 아니겠습니까? 본능이고 하나님께서 피조물 창조를 식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본능을 주셨는데 그런 그 식물이나 동물이나 뭐 본능에 충실한 그런 것을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본능이라는 것은 보험이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 본능을 거스렸어요. 본능을 거스려서 행동하고 세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목이 이제 식물의 창조 섭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더 그래서 저는 이거 전체 논문인 줄 알고 봤는데 논문하고는 조금 다른가 봐. 흥미로운 그런 내용을 많이 적어놓으시는데 놀라운 신비로운 식물이죠. 그런 신비로운 창조 세계 식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가 하자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긴 질문에 짧은 답을 우선 식물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생명 현상들을 의인화한 것은 좀 관심을 끌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혹시 지금 유전자가 이제 큰 것과 유전자 중에서 이제 넌 코덱 세퀀스라고 할까요? 이건 무슨 얘기하신 그 정보 뭔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굳이 꼭 단백질 코딩 안 한다 그래서 기능이 없을 거냐.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설계를 하셨다면은 목적 없이 설계를 했겠는가? 목적 없이 왜 유전자를 크게 만들었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직은 지금 현재 과학으로서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언젠가는 이런 류의 학문 분야가 발전해서 기능이 확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는 준비를 한 거고요. 그런 차원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나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좀 패셔너블하게 만들까 하다가 그냥 공부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강진웅 교수님 질문. 예,
이재수 교수님께서 그 내용을 적어도 식품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인 특히 성인들이 어떤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기준들을 아주 현명하게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시간에 우리 서 교수님이 오메가3를 경주로 전환으로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이 내부에 적이 있었는지는 그럼 과요부족이라도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먹으면 또 결석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오메가3 지방산의 장점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뭐 내용이 워낙 충실하기 때문에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붙여서 보탠다면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그 베타카로틴이 그 당근이나 토마토 굵은색 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폐암에 아주 유익하다, 예방에 유익하다 이런 주장이 많이 되고도 실제로 그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두고 그럼 베타카로틴을 더 정제를 해서 먹이면 더욱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제를 해서 또 먹여봤습니다. 먹여보니까 오히려 폐암이 더 악화되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성분이 좋더라도 그 하나만을 가지고 섭취를 해서 기대하는 것보다 베타카로틴도 들어가서 다른 것하고 같이 어울려져야 그 효과가 상승이 된다라는 것을 그 연구 결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오늘 소개한 이런 여러 성분들도 조화롭게 여러 가지 것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 이런 식품들이 우리 인체 친화적입니다. 그 식품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시키는 것이 수화 흡수율도 뛰어나고 또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지방에 대한 너무 이 안 좋은 면만 부각시키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조화롭게 섭취시켜 보자라는 뜻에서 한 번 더 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 교수님 간단하게 답을. 질문이 아니라서 대답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우리가 아직 어떤 식품이든 무슨 물질이든지 간에 영양소든지 간에 완벽하게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느 성분 하나만 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 그래서 아무리 그 우유 회사, 그 분유 회사에서 천하 없는 분유를 만들어내도 우유는 못 따라온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제 우유를 먹여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정제한 것을 먹는 것보다는 식품 그 자체를 먹는 것은 정말 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유를 주셨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학교가 신앙과 학문의 통합, 또 기독교적 연구와 창달을 목적 작은 밑거름이 되어지고 이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져서 앞으로 더 큰 아름다운 그런 학문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단위 시간을 이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세 분 교수님, 또 논문을 읽고 귀한 질문을 해주신 우리 원찬 세 분 교수님, 우리 모두 오늘 이처럼 좋은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물론 우리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의 이런 작은 결심과 노력이 결국 앞으로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두가 감사하고 또 자축하는 의미에서 박수함으로 오늘 모든 감사합니다. 이제 제주고국집의 2층에